최근 그러니까 2020년 때와 지금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투자 결정하셨는지 네네. 뭐 여쭙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 급락했을 때 사실은 투자를 했고요. 겁났어요, 사실은. 제가 투자하고 나서도 더 하락했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급등했으니까 저는 근데 대신 굉장히 우량한 자산, 우량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 네. 꽤 적지 않은 수익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급락장이 별로 저에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는 장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로는 되게 조심했어요. 손실을 많이 봐도 상관없는 느낌의 자본만을 우량주하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 체인지하는 그 주식으로 반반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량주는 손실폭이 한 15%밖에 안 되고요. 패러다임 체인지를 하는 부분도 워낙에 제가 약간 초기에 네. 해서 그렇게 크게 손실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 캐테고리 안에서 안전한 거였죠. 우량주, 블루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미래 산업을 리드할 것 같은 회사를 하나 찾아서 좀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성장률과 혁신의 포인트가 있는 주식을 이제 한 3개 정도 투자를 했어요. 미국하고 한국에. 하나는 헬스케어, 하나는 미래기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게임 쪽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봤자 뭐 큰 손실폭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요즘은 제 생각은 올해 중반쯤 되면 좋은 투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인덱스 베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과거 이제 투자 실패 사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5천만 원짜리 보온병, 네. 3천만 원짜리 호박고구마, 네. 1억짜리 손톱깎이 세트, 네. 좀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막 빵빵 네.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어떤 얘기였습니까? 아 그게 제가 2001년도에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저축을 했거든요. 증권사 다니는 후배가 형 나 근로자 주식 저축 캠페인 하는데 5천만 원 좀 넣어줘. 근데 마침 그때 저축한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5천만 원을 넣어줬죠. 그리고 그때 저도 투자자 한번 회계해서 뭐 금융 좀 안다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주식을 뭘로 사야 될까 했더니 그 후배가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 있는데 이거 산업재야 이거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배의 말을 듣고 제가 산 거예요. 재무제표를 봤더니 재무제표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고 나서 한 2년간 액면가를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한 번도 상승이 없었어요. 그냥 원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년쯤 지나서 지겨워서 그래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주주총회 통지서가 오는데 그때 보온병이 갖춘 거예요. 보온병을 주네. 그래서 안 팔았죠. 그리고 한 4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무슨 투자해주는 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오.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좋잖아요. 그렇죠. 펀딩 그렇지. 펀딩도 받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주식이 있어서 이제 의결권이 없습니다. 했더니 어제 부도 났다고. 그래서 어제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냥 날라갔어요. 그냥 5천만 원 날라갔고요. 보온병이 남았어요. 그게 이제 5천만 원짜리. 네. 아직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와이프가 저번에 버렸다고. 이제 5천만 원 보온병도 날라갔어요. 호박고구마가 3천만 원이면 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개발, 대중국 무역항, 뭐 서해안에 뭐 석유화학 단지 들어오고 뭐 난리였습니다. 그때 야 우리도 그러면은 거기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배후단지가 생기고 주거단지가 생기지 않겠어? 상업단지가 생기지 않겠어? 그냥 정말 머릿속에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친구하고 선배 셋이서 내려갔어요. 네. 일요일날. 내려가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저기 부동산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부동산으로 보였거든요. 예. 그 2명도 부동산으로 보이고 거기서 그냥 덜컥 땅을 샀어요. 셋이서 3천만 원씩 1억을 만들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기획부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전 부동산으로 보였거든요. 3개월에 가서 봤더니 다방이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뭐가 씌이면 그러게요. 네, 다방에 와 있는 떴다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부동산으로 보였고 나머지 2명도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시가보다 70% 비싸게 샀어요. 한 4년 전에 팔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팔렸네요. 한 12년을 네. 들고 있다가 겨우 네. 원가를 건지고 10년 동안 호박고구마 농사를 지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호박고구마 3천만 원에 땅 빌려서 호박고구마 지은 겁니다. 손톱깎이 세트가 제일 비싼 1억인데요. 이거는 그거는 뭔가요? 정말 저축을 해서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자가 별로 안 높잖아요. 네. 뭐 3%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엔 좀 높아서 한 4, 5% 정기 특판도 있던데. 그러니까 저축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형, 내가 사업하는데 좀 돈을 빌려주면 내가 한 연리 한 10% 이상 쳐줄게. 형 나 그러니까 근데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되게 괜찮아요. 예. 번듯하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좀 빌려줬죠. 5천만 원 빌려줬더니 뭐 6개월 지났더니 이자를 더 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 친구가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러다 1억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한
이전 한 2번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됐는데 후배가 연락이 안 돼요. 리만 사태 직후였어.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후배가 사업할 목적으로 저한테 빌려간 게 아니라 옵션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리만 사태 때 반대면에 작사가 한 거죠. 그래서 잠수탄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억이 깔끔하게 날아갔고요. 그 후배가 그때 왜 그걸 줬는지 손톱깎이 세트 선물로 줘가지고 그래서 그 손톱깎이 세트가 1억짜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깎았습니다. 네. 후배가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사업을 뭘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건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후배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왜?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저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네. 좋지 않고 한국 증시도 좀 추락했다. 오늘 조금 반등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차세대 금으로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도 굉장히 작살이 났고요. 네네. 부동산도 새해들 안 좋거든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서 좀 투자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부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좀 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 게 코로나 사태 직후로 2년간 했던 양적 완화가 리만 사태 했던 양적 완화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숫자는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고 그 많은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출장 가 있었거든요. 네. 아침을 못 먹겠어요. 너무 비싸서. 아침 먹는데 뭐 4, 5만 원씩 들어요. 전에 10불 하던 게 20불이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네. 라고 생각했고 결국엔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자율은 올라갈 것이고 결국엔 이자율은 모든 자산의 할인율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현재 가치의 할인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꾸로 역발상을 보면 저는 지금부터는 상장 주식이나 이런 에셋에 대한 투자를 주의 깊게 볼 때가 된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일정 조정을 겪고 나면 다시 혁신하는 기업들이 다시 나올 것이고 그 혁신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거나 지수형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지수형 투자, 절반은 혁신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네. 올해 중순 그때를 약간 고려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산이 높았지 않습니까? 좀 골도 깊을 것 같고요. V자 반등 저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안 믿어요. 충분히 조정을 하고 레버리지를 줄여가는 프로세스를 할 것이고요. 아직 미국은 네. 금리 올리려는 시사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 현상에 반영되고 충분히 소화되는 기간 그게 저는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투자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투자를 하셨잖아요.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은 우리 20대 분들이 좀 도움이 받을 수 있을까요? 조정장의 원인이 되는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 IMF 때는 한국의 은행 포함해서 대기업들이라고 치면 리만 사태 때는 미국의 금융 그 다음에 제조업 이런 식으로 항상 있거든요. 최근에 큰 다운사이드 조정을 받는 기업을 제가 생각해 보면 다 혁신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전통 기업들은 크게 조정 안 받았어요. 주가 하락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간 많이 올라갔던 혁신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한 에셋 시장에서 혁신했던 기업이 다시 혁신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조정받은 혁신 기업을 저는 다시 보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년 전에 인터넷 기업이었고 10년 전에 SNS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었으면 지금 2020년도부터 나오는 향후 10년간을 만들어낼 혁신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혁신 기업들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우리 부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인생에 3번 정도 기회는 있다. 기회인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좀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20대 초반 분들은 해안을 가지기란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훨씬 그 오랫동안 실패도 하시고 성공하신 인생의 선배로서 이럴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조금 전반적으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멘토링 해주는 젊은 친구들 방을 보면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이 방이 참 난립니다. 슬픔이 가득 찹니다. 지난 2년 사이, 3년 사이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주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4, 5년간 모았던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그걸 아프다고 보기보다는 교육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그 자산의 메가 사이클은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혁신하는 기업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나올 것이고 나는 오히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부 손실은 보긴 보겠지만 이때 내가 그 불난집에 앉아있지 마시고 불난집에 앉아있으면
내가 거기서 내 일기장을 언제 꺼내야지? 보석하면 언제 꺼내야지?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것보다는 약간은 유체 이탈한 느낌으로 집 바깥에서 불난 집을 자꾸 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집에 불이 나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으면 저기 보석함이 있는데 정작 불난 집에 있는 사람은 그 보석함을 못 꺼내와요. 나는 그 보석함이 보이거든요. 바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이번이 좋은 기회다. 그리고 그런 연습을 앞으로 더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게 저는 3번의 기회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불이 날 것 같은 조짐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불이 났을 때 난 바깥에서 불난 걸 쳐다보고 그 안에 있는 보석함을 꺼내오는 과감함, 사실은 현명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 연령대별로 네. 투자 방법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20대, 30대, 40대, 또 50대까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네. 좀 차별화된 형태로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50대니까 좀 지켜야 되죠. 여기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네. 치명적이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0대는 저는 안전자산을 무조건 70% 70%요? 가져가는 7대3 또는 8대2, 6대4 본인의 성향, 일단 나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위험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 위험을 하나도 감내할 수 없는 사람이 위험자산 가져가면은 수익 나기 전에 병이 나죠. 네. 그래서 본인 성향을 파악하고 6대4, 7대3, 8대2 하지만 안전자산의 비중을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손실이 크게 발생하더라도 나의 자산 운용이나 나의 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포션을 30으로 놓고 그 안에서 다시 위험자산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시 쪼개는 거죠. 20, 30대는 위험자산 70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뭐 기본적으로 파이가 크지 않아요. 네, 파이를 크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자산을 70, 안전자산은 30. 그 다음에 70%는 위험자산을 다양하게 시도해봅니다. 대신 그거를 맥락 없이 하면 안 되니까 나의 규칙을 세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나의 투자 철학, 신념, 규칙을 세우는 연습을 하면서 위험자산에 끊임없이 도전해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큰 사이클에서 타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 수익은 제 주변에 수익 많이 내신 분들 보면 다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20, 30대는 오히려 좀 아픈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끔 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스토리는 있지만 저는 거기에 현혹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20년, 30년의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같이 40대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40대도 30대가 거의 비슷한 그렇군요. 방식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외삼촌이 94세세요. 와.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저희 어머니 보고 요즘 외삼촌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주식한다. 아직도요? 40년간? 저희 외삼촌은 40년간 주식을 하신 분이세요. 50대부터 하셨나 보네요. 예. 50대 때 사업을 하시고 이제 성공하시고 계속 주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인사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했더니 저희 어머니 전화하지 마라. 종목 물어본다. 근데 저는 그게 뭐 저희 외삼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여간에 그게 길게 가는 전쟁인 거죠. 전투를 길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